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죠? 이렇게 화창할 때는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잘 못했던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그 코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민이 있다고 이제 메일을 많은 분들이 정말 보내주시거든요. 지금 쌓여있는 메일이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못했지만 뭐 거의 안 읽은 메일이 한 3만 통 정도 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 정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사연을 읽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좀 플랜을 짜야 될지, 계획을 짜야 될지, 그리고 나아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럿 형님. 어제 라이브 방송 너무나도 잘 보았고요. 고민거리를 나누고자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꼭 읽어보고 제 생각이 옳은지, 향후 준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KT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벌써 근무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일찍 취업하고 준비해온 만큼 내 집 마련과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유지하고 연 1,800만 원씩 적금하여 지금은 현재 7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또한 저와 같은 집값에 대한 걱정으로 열심히 저와 동일하게 1,800만 원씩 모아 3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향후 2년 뒤에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집안에서 얼마나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 마련은 아무래도 혼자이므로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은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줄여서 읽도록 할게요. 이제 세 가지 플랜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저의 플랜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자를 유지하며 서울 분양권을 잡아본다. 청약 경쟁력도 있지만 훗날 3기 신도시로 많이 몰린다면 서울 분양권 청약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 바로 옆 과천 푸르지오 서밋을 보니 진짜 새 아파트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점심시간대 소화시킬 겸 구경하면서 내 집인 상상을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먼 훗날 꼭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죠. 둘째, 코로나가 좀 완화될 쯤 전세 끼고 좀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 관악 현대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익을 본다면 팔고 나와서 실거주용 아파트 장만하던가 또는 훗날 전세금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2년 뒤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살 계획입니다. 셋째, 욕심 없이 서울 빌라 실거주 입주. 그리고 원래 목표는 시드머니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지만 지금 코로나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 두 번째 하락장 상황을 보고 총알 7천만 원을 가지고 전투를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저만의 시나리오는 주식으로 2억까지 모으고 바로 빼고 실거주 장만하는 거예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겠지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본인 돈은 7천만 원, 그리고 여자친구의 돈은 3천만 원 정도 해서 현금이 1억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초년생인데 저렇게 열심히 모은 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했어요. 23살 때부터 모은 거네요. 5년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28살인데 제가 처음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9살인데 지금 28살에 저렇게 어느 정도 자본도 모아두고 관심을 가지는 거 보면 아마 제 나이 때쯤 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매우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고,
첫 번째 방법이 서울에 청약을 넣어본다. 3기 신도시로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인기가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서울에 청약을 넣어본다 했는데 서울에 지금 1억으로 청약을 넣어도 대출이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중간에 돈을 감당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대출이나 아니면은 각종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면 좀 모을 수 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계속 모아서는 이제 서울에 아파트가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지에 그러니까 뭐 변두리 지역이라면 상관없지만 아까 말했던 뭐 좋은 지역들에 당첨이 되기는 된다 한들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정말 중심지보다는 서울에 분양하는 중심지가 아닌 인서울의 의미를 두고 청약을 넣어두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악 현대는 제가 예전에 정말 구독자가 별로 없을 때 이제 언급을 했던 곳인데 그때는 가격이 괜찮았지만 지금 오른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돈이 아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빌라를 산다. 지금 이제 본인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적금도 둘이 150, 150씩 넣고 있는데 이런 좋은 상황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형편이 어렵고 안 되고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여력이 되시고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서울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대로 너무 중심지는 고가니까 청약 분양가가 고가니까 조금 가격이 낮은 살짝만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가면 외곽이란 말이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서울의 인서울이지만 그래도 좀 인기가 덜한 지역으로 가면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서울의 대출 규제를 받아도 전부 다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중심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같이 바로 읽어볼게요. 글자를 조금 크게 해서 안녕하세요. 평소 아내와 재판님 방송 보며 7살, 5살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37살 직장인입니다.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속초의 청호 아이파크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가 2억 7천쯤에 분양받았습니다. 전세를 2억 4천만 원에 내드렸습니다. 사천 푸르지오를 사서 2017년에 2억 1천에 구입을 했는데 3년 살다가 매매가가 너무 하락해서 2020년 1월에 1억 4,500에 전세 내드렸습니다. 저는 울산 북구에 올해 초부터 보증금 1억에 월 45만 원에 거주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속초에 하나, 사천에 하나 있고 울산에 이제 월 반전세죠. 이 정도면 반전세를 살고 있다. 연봉은 6,3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5천 한도에 600 남아 있습니다.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빼고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에 집이 있는 이유는 직장이 전보 발령이 잦습니다. 2012년 입사해 전세로 4년 살다가 전세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아 발령 날 때마다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았었습니다. 현재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빠가 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커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닥친 현 상황에서 급매를 하고 돈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급매를 해도 팔리지 않을 걸 알기에 쥐고 있긴 하지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재판님이라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런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서울 쪽에 작은 돈이나마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부자 아빠가 되고 싶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7살이면 저랑 한 살 차이, 제가 형이네요. 그래도. 네, 제가 형으로서, 그냥 동네 형으로서, 만약 이런 동생을 만났을 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좋았는데, 이제 발령이 지방으로 나다 보니까 지방에 집을 산 거죠. 발령이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났었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샀으면 이제 괜찮은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좀 덜한 이제 속초나 사천이나 이런 곳에 집을 사다 보니까 속초 같은 거는 저기 제가
그 호수 앞에 거기는 아이파크 저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바람도 쐴 겸. 근데 지금 분양가보다는 한 뭐 4, 5천 정도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보다 뭐 적게는 한 4, 5천, 많게는 7천 가량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좀 조금 떨어져서 이제 또이또이죠. 별로 번 게 없죠. 그래도 이제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응원을 하고 싶고,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이제 차근차근 밟아가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말도 해달라고 했으니까 쓸데없는데 두 군데 다주택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가격이 폭등할 만한 지역, 오를 만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두 군데를 좀 급매로 처분을 하고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되죠.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좀 떨어졌으니까 팔아도 크게 이제 내가 뭐 몇 천만 원씩을 몇 억씩을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인은 울산에 이제 반전세 1억에 45만 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겠죠. 그리고 투자를 부산 또는 서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서울로 하면 좋은데 서울은 울산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보러 임장 다니기가, 부동산 투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산도 괜찮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많이 임장을 다녀보시고 주말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7살, 5살 아이들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드라이브도 할 겸, 그리고 광안리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해운대 가서 이제 좋은데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부산에 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요. 부산에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부산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지금 오고 있죠. 하지만 이 하락세가 계속 와서 부산 집값이 뭐 5억, 3억, 1억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보고 계시다가 부산도 이제 이 정도는 하락세가 좀 멈춘 것 같다 싶을 때 그동안 봐왔던, 임장을 해왔던 곳 위주에서 본인 자금에 맞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뭐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아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울산까지 출퇴근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요지에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잘 했는데 좀 너무 쓸데없는 곳에 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또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볼게요. 저희 부부 둘 다 재테크도 부동산도 관심이 없이 살다가 부동산 폭등을 경험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지금 저희의 현실적 문제와 직면하던 중 재판님 유튜브를 우연히 시청하고 남편과 함께 올리신 영상을 꼼꼼히 보고 반복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드려요. 저희야 유튜브를 통해 얼굴도 알고 어떤 성품인지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힘을 키우신다는 말씀에 저희의 인생의 모토와 같아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실 것 같아서 몇 번 망설이다 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저희는 40대 중반이고요. 지금은 가재울 삼성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고 금천구 독산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거주 중이시고요. 단독을 매매할 예정이고 전세 계약금이 8월쯤 종료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어요. 4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독산동 집을 매매하고 어머님 작은 빌라라도 얻어드리고 전세로 1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5억 정도 가지게 되는데 집이 시기에 맞춰 매매가 될런지도 모르겠고 월세가 나오는 단독이라 어머님 노후로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DMC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북가자동 삼성 레미안 이편한 세상, 위치로도 좋아 보이고 자꾸 끌리는 곳이네요. 지금은 8억에서 11억 정도인데 엄두도 안 나고 처음 가격을 봤었어서 선뜻 마음이 않고요. 두 번째는 87년에 지어진 한양 아파트예요.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고 물론 이것도 오를 대로 올라서 32평이 7억대인 것 같은데 혹시나 재건축에 희망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 리모델링을 하고 가격이 조정받는다면 매수를 하는 건 어떤지 싶기도 하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선 1도 모르는데 그 과정이 순탄할지도 걱정이고요. 세 번째는 고향 창릉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려보고 향동 쪽으로 전세를 가야 하는지도 고민 중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곳보다 등하교 시간도 길어지는 것도 걱정이고
다행히 향동 쪽에서 2, 30분 걸리는 버스 노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출퇴근이 정릉 쪽이어서 좀 걸리기는 하는데 감수해야 하겠죠. 너무 두서없이 말이 길었죠. 저희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거란 것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 재판님 영상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것도 제 성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DMC 쪽에 살고 계시잖아요. DMC 쪽에 살고 계신데 독산동에 단독주택을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에 땅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그 돈을 뭐 5억을 전부 다 아파트로 환전해서 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어머니 집도 얻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어머니 집을 얻어드리고 나면 그거 팔아서 결국 1억 정도 더 보태는 건데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고 어머니도 노후 자금으로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 또 내가 어머님을 덜 도와드려도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 4억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 첫 번째 아파트는 8억에서 11억 사이인데 지금 들어가서 그게 뭐 13억, 15억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시고 두 번째 한양 아파트는 제가 정말 2, 3년 전에 지인들한테 많이 추천했던 곳이에요. 2018년도에 한 4억 2천, 4억 5천 이럴 때 지인들이 이제 뭐 선배 집 어디다 사야 돼요? 물어보면 제가 거기 DMC에 한양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살아. 나중에 거기 재건축되면은 굉장히 좋아져.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도 제 지인 중에 2명이나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4억대일 땐 괜찮은데 지금 이제 7억까지 올라 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주고 들어가서는 물론 이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거기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현 정부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완강해요. 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재개발 재건축이 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부 상황과 이렇게 맞서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가시는 것보다 아까 말한 세 번째 있죠. 고향 창릉 3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새 아파트인 뭐 향동지구나 어디 그런 데로 전세를 들어가서 사시고 출퇴근 조금 그런 거는 감수하셔야죠. 대신 이제 새 아파트 전세를 싸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있는 거기 고양시이기 때문에 거기 청약을 노려보는 게 좋다. 각종 뉴스에 지금 찾아보면 3기 신도시를 좀 가속화하겠다. 좀 빨리 진행시키겠다. 이제 좀 그걸 빨리 진행시켜서 서울 집값을 잡아보겠다 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문서에서도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했으니까 뭐 불과 1년 반 후에는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되면은 나도 좀 약간 3기 신도시 가고 싶은데 하면서 인기가 좀 폭발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물론 이건 분양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정착을 시키고 분양가를 싸게 해서 인기몰이를 해서 좀 서울 집값도 잡고 주변의 신도시도 살리고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다음 대선에서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정책으로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3기 신도시가 직접 분양을 할 때쯤 되면은 인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조감도대로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3분 정도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인이다, 형이다 마음으로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 있죠. 제가 드리는 말은 그냥 한 가지 참고 사항이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